이번 시간은 포인트 6번째,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제 아무리 협박하고 난리를 치고 민족을 말살하려고 그렇게 큰 공을 들였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 불의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뭘 갖고 있죠? 생명력을 갖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하에서도 민족운동이 끊이지 않고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1919년에 벌어진 3.1운동입니다. 사실 저희 외등조부께서도 그 의령에서 만세운동을 이제 주도하시다가 일본으로부터 옥고를 지르셨죠. 그래서 제가 독립유공자 이제 그 후손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운동이지만 한국 역사로도 보게 되면 정말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3.1운동의 전개 과정을 보시게 되면요. 민족 자결주의라는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와요. 누구의 민족 자결주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윌슨이 누구냐면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파리 강화회에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한민족의 운명은 결국 스스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컨대 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의 그 지도자가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지금도 미국이 패권 국가잖아요. 최고 국가잖아요. 힘 있는 국가잖아. 이 당시에도 미국은 힘 있는 국가였거든. 그 힘 있는 국가의 대통령이 자, 한민족의 운명은 니들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한민족은 들뜨기 시작합니다. 오! 이제 우리의 시대가 오나? 이제 우리 독립할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만방의 민족 자결주의에 힘입어서 우리 한번 우리의 똘똘 뭉쳐가지고 한번 힘을 한번 보여주자. 대내외에 보여줍시다. 대한민국이 살아있다. 한민족이 살아있다. 보여주자. 그래서 시작된 게 28 독립선언. 그리고 28 독립선언에 영향을 받아서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탁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되게 된 거지요. 28 독립선언은 일본 도쿄의 유학생들이 추진한 독립선언입니다. 사실 그것도 적지 한가운데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사실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못했을 것 같아. 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두려움, 그 무서움을 다 극복해내고 이런 역사적인 운동을 시작하게 만든 하나의 계기를 주신 선조들에게 항상 감사를 해야 됩니다. 3.1운동의 결과가 사실 중요해요. 수능 한국사에서는 3.1운동의 결과를 되게 중요하게 묻습니다. 3.1운동의 결과로 뭐가 생겼니?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3.1운동의 결과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그리고 일본의 무단 통치가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된다. 자, 뭐 이름은 좀 뭐라고 할까? 부드럽게 바뀌었지만 하는 행동은 비슷했어요. 그냥 이름만 바뀐 거죠. 이 두 가지 결과를 불러왔던 게 3.1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알고 있으면 수능 한국사에서는 모든 문제를 쉽게 3.1운동과 관련된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참고로 아셔야 될 게 60만세운동이에요. 만세운동이 좀 많다 보니까 좀 혼동하실까 봐서 만세운동 말씀드리는데 60만세운동은 천도교, 즉 이제 당군 왕검은 그러니까 당군을 섬기는 종교죠. 민족 종교인데 천도교와 조선공산당의 주도하에 이뤄진 만세 시위입니다. 뭐 사회주의 세력의 성장과 순종의 서거, 그 다음에 일제 수탈과 식민지 교육에 대한 반발 등이 원인이 돼서 벌어졌던 만세 운동입니다. 그리고 밀리떼아 설립운동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밀리떼아 설립운동은 1920년대에 벌어지게 됐습니다. 왜 벌어지게 됐냐면 일본 애들이 철저히 우리를 어떻게 개돼지로 봤거든요. 개돼지가 아니더라도 철저히 개돼지로 만들어야 됐어. 왜? 생각이 없어야지 뭐 어떻습니까? 다스리기 쉽잖아. 생각이 많고 똑똑하면 계속 반발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난 한국 사람인데. 너 일본 애들 왜 자꾸 우리한테 강조하는데? 왜 강요하는데? 왜 엇박지르는데? 왜 그걸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바보로 만들려고 합니다. 바보로.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교육은 안 시키죠.
보통 교육, 그러니까 뭐 숫자 세고 글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교육만 시키고요. 그다음에 기술 교육. 자, 뭐 밥이나 기술 배워서 밥이나 뭐 먹자. 너네는 뭐 밥만 먹으면 되잖아. 뭐 더 어렵게 뭐 머리 아프게 뭐 정치를 배우고 의술을 배우고 그러지 마. 편안하게 살아. 개돼지니까.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들 그리고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우리가 개돼지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대학을 만들어야 돼. 대학을 만들어서 민족교육을 해야 되고 민족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길러야 돼. 실력을 길러야지만 일본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밀리대학 설립운동, 민간이 힘을 모아서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항상 얘기하잖아. 우리가 좋으면 일본은 불편하다고. 우리가 좋으면 일본은 싫어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옵니까? 견제가 들어옵니다. 야, 하지 마. 왜 해?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밀리대학 설립운동은 그 일본의 우미나 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의 기회 제한 이 악조건을 이겨내기 위해서 벌어졌던 하나의 민족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좀 많죠? 물산장려운동, 분화로드운동, 문맹퇴치운동, 민족문화수호운동 네 가지를 세트로 묶어놨습니다. 1920년부터 1930년대 사이에서 벌어졌던 민족운동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이 물산장려, 분화로드, 문맹토치, 민족문화수호운동 이름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뭐? 민족산업의 육성과 문맹을 탱치해서 민족의 실력을 향상시키자! 이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운동은 지향하는 바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물산장려운동, 조만시 선생님이라고 북한에서 유명하셨던 이제 민족운동 지도자 아마 다 아시죠? 조만시 선생님과 김동원 선생님 등 민족 지도자들이 조선물산 장려회를 만듭니다. 즉, 자, 우리 일본 거 쓰지 말자. 우리 외국 거 쓰지 말자. 우리 한반도에서 나고 자란 한반도 사람이 만든 한반도 물건을 쓰자. 그래야지만 어떻게 된다? 우리의 실력이 향상된다. 그 취지로 물산장려운동이 진행됩니다. 자급자족하자. 왜? 자급자족할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외국에 의존 안 해도 되잖아. 그죠? 국산품을 애용하자. 소비를 절약하자. 경제적 민족운동을 전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물산장려운동 하게 되면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조만시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만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유명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말로가 안 좋으셨어요. 김일성, 북한의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키고 조만시 선생님을 평양에 옥려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감시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미군이 연합군이 이제 국군이 평양으로 밀려들고 있으니까 조만시 선생님을 죽인 겁니다. 이 나쁜 새끼들이에요. 민족의 위인들, 그 위인들을 죽이고 자기 체제에 안 맞다고 감시하고 이런 짓들을 북한에서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북한이 지금은 조선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리고 뭐 북한에 뭐 이렇게 애국가가 따로 있지만 해방이 되고 나서 195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남한이나 북한이나 동일한 태극기 썼었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태극기,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 물론 음은 약간 다른데 애국가를 똑같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자기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한 왕국을 아예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씁쓸합니다. 역사적으로. 물산장려운동, 경제적 민족운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분화로드 운동하고 문맹퇴치 운동 이 두 개가 조금 많이 혼동되실 수 있어요. 왜? 똑같이 뭘 담고 있죠? 문맹타파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헷갈려. 근데 차이점은 하나 있어요. 분화로드 운동은 동아일보에서 했는데 문맹타파 플러스 뭐다? 생활개선. 그 당시 시골에 가게 되면 자 문맹도 문제였지만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근대적인 생활 어떤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문맹 타파와 생활 개선 운동을 학생들이 참가해서 벌인 거죠. 이게 분화로드 운동입니다. 그리고 문맹 퇴치 운동은 조선일보에서 진행한 건데 말 그대로 이건 문맹 퇴치에만 주력한 거예요. 동아일보는 생활 개선까지 포함됐지만 문맹 퇴치 운동은 그냥 문맹만 퇴치하자. 문맹 퇴치가 급하다. 포커스가 다른 겁니다. 똑같이 문맹 타파, 문맹 퇴치 하지만 동아일보는 거기에 더해서 생활 개선까지 목표로 했다. 이 정도의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민족문화 수호운동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될 거는 조선어학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공표하고 표준어를 제정했다. 민족문화 수호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민족문화 수호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주체적인 역사를 복원했다. 누가? 신채호 선생님, 박은시 선생님이 주도로 해서 주체적인 역사를 복원했다.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 상고사, 박은시 선생님은 한국 독립운동, 지형사 등 책자를 발간해서 주체적인 역사를 복원했다. 역사가 있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일제가 역사를 자꾸 말살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선조들이 역사를 계속 복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암태도 소작쟁이, 조선형평사, 근우회가 있는데 이런 활동들이 있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3년도, 그러니까 1923년도에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농민운동입니다. 농민운동. 자, 암태도 소작쟁이하고 그다음에 또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원산 총파업. 암태도 소작쟁이는 대표적인 농민운동이고요. 원산 총파업은 대표적인 노동운동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조선 형평사는 뭐냐면 백정들을 위한 단체예요. 백정들의 신분 해방과 사회적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 경남 진주에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사실 백정이라 그러면 소잡고 돼지 잡고 했던 사회적으로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백정이 순수한 한반도 사람은 아니라는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구한말에 외국인들이 와서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을 하면서 이제 조선 여행에 대한 기행기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보고서를 많이 쓰는데 백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조선의 백정들은 일반적인 조선인보다는 많은 부분이 다르다. 눈이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조선 사람들은 되게 키가 작고 한데 왜소한데 백정들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장대하고 서양인 못지않은 서양인을 닮은 사람들이 유독 많았다. 이런 식으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백정은 그 서역인들,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가 아닌 이제 중국 지역에서 한국 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이제 백정화가 된 거예요. 백정이라는 집단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정은 알고 보니 순수한 한국인은, 순수한 조선인은 아니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거는 이제 재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우회는요, 항일 여성 운동 단체입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문제없이 한국사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포인트 7번째, 강주 학생 항일 운동.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좋아합니다. 뭘 좋아하냐면 최대, 최고, 최초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마찬가지예요. 강주 학생 항일 운동도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후에? 3.1운동 이후에. 왜 의미가 있냐면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더 강력하게 탄압하고 더 숨막히게 감시하고 했을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 생긴 거니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발생이 됐는데 여기서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신간회가 등장합니다. 강주 학생 항일 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이지만 그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신간회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하는데 왜 파견했느냐? 전국적으로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파견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 원산 총파업 다 1929년도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암태도 소작쟁이랑 원산 총파업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암태도 소작쟁이는 농민운동, 원산 총파업은 뭐다?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입니다. 자, 전개과정을 보게 되면 원산의 노동조합원 2,200명 정도가 자, 임금을 인상해달라, 노동조건을 개선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누구한테 요구를 했겠어요? 일본한테 요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오, 멋져. 그래서 성금과 식량을 막 보내줍니다. 자, 힘내세요. 이기세요. 원산총파업 파이팅! 이렇게 전국적으로 성원을 하지만 결국 또 일본의 방해로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강주 학생 항일 운동과 원산총파업의 공통점은 신간회가 도움을 주었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신간회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포인트 8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